자, 23번 2024년 10월 모의고사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그 내용도 어렵고 지문 그 구성 자체도 영어 자체도 좀 어려워. 알아? 2024년 10월 고2 모의고사 되게 어려웠던 거. 그 회차거든요.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에서 쾌락을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쾌락을 관장하는 부분이랑 고통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부분이 공교롭게도 어디에 위치해 있게? 같은 부분에 위치해 있대.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랑 쾌락을 느끼는 부분이 똑같대요. 신기하지? 자, 근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주자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혹시 항상성이 뭔지 알아요? 그 중간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야, 항상. 뭐 너무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너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플러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항상성이 있대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균형 있게 기능을 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쾌락을 많이 느껴. 그럼 저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이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럼 몸에서는 뭐를 만들어내야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어? 고통을 만들어내야 이렇게 쾌락을 얹었어. 근데 몸에서는 고통을 얹어줘. 이만큼 얹어줘야 같아진다. 밸런스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이 유지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쾌락과 고통의 저울이 있고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야. 이해되죠? 자, 첫 번째 문장 갈게요. Based on discoveries in neuroscience에서 끊었어, 지난 시간에. 자, based on 뭐뭐에 따르면 뭐뭐를 기반으로 해서. discoveries는 발견일 거고, 자, science는 당연히 과학이고, neuro 이런 거 붙으면 무슨 뜻이야? 신경, 그치? 뇌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뇌 과학이라고 해도 괜찮고 신경과학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나 신경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다, 전체적으로. 자, 신경과학의 발견에 따르면 pain and pleasure are, 이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문장 했었어? 안 했어요? 자, 고통과 기쁨은 are formed, 형성된다. 그리고 processed, 자, process가 명사로는 무슨 뜻? 과정이지만 동사로는 처리하다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고통과 쾌락이 형성이 되고 또 처리도 된다. 그럼 processed 앞에는 R이 생략되어 있겠네. 그래서 얘가 V2. 자, 인 앞에 끊고 어디에서요? In the same area of the brain. 뇌의 똑같은 부분에서. 괜찮죠? 자, 이 문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꼽는다면, 첫 번째는 뇌에서, 요거 뇌는 이제 뒤에 거랑 같이 붙일 수 있으니까 뇌에서, 그 다음 또 고통과 쾌락,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그쵸, same place에 있다, 같은 장소에 있다, same area에 있다, 여기. 자, 2번 갈게요. Our bodies constantly strive for homeostasis. 끊을게. 자, 우리의 신체는 constantly, 항상 끊임없이. 자, strive for 하면 무슨 뜻이야? 추구하다. 뭐뭐를 위해 애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뭘 위해 애쓰는데 homeostasis, 항상성을 추구하는데, 자, 항상성은 사람들이 호미오스테시스가 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뒤에 알려줘, 위치해가지고. 봐봐요, 니네가 모의고사 풀 때 나는 이 단어 처음 봤는데 밑에 주석 있나봐 항상 확인하게 되지. 주석 있으면 약간 좀 해석이 되면서 마음이 놓이잖아. 근데 어려운 단어 같은데 주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 자, 아무튼 항상성이 뭐냐면, 자, which is defined.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는 항상성.
뭐 호메오스테시스가 S 붙었다고 해서 복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단수다 이 정도 알아주면 되고 수일치. 자, 정의됩니다. 이런 거지. 자, 항상성을 이제 내가 정의해줄게. 자, 뭐라고 정의된다? It's the balance. 뭐라고요? 균형이라고 정의됩니다. 근데 뭐의 균형이요? 몸의 기능들의 균형입니다. 뭐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잠깐만. 자, 바딜리 이거 한번 볼게. 쌤이 몸의 균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펑션은 동사야 명사야? 동사야 명사야? 명사. 동사도 펑션이에요. 기능하다도 펑션이고 기능도 펑션이야. 이건 선지에 잘 나와. 펑션이 동사 형태로. 자, 근데 여기서는 명사가 맞아. 그럼 이제 누가 수식해줘야 돼?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을 해줘야 되지. 근데 바딜리가 형용사가 맞나? ly 붙이면 부사 아니야? 딴 생각하지 말고 다시요. ly 붙이면 부사 아니에요? 그치. 봐봐요. 자, 형용사에다가 ly 붙여. 예를 들어서 beautifully 이런 거. 그럼 이제 뭐가 돼?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slowly 이런 거. slow가 형용사잖아. 여기다 ly 붙이면 얘는 이제 부사가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그때는 형용사가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러블리 해보자. 사랑에다가 ly 붙이면 사랑스러운이 되잖아. 그러면 준우야, 바딜리는 형용사일 것 같아? 부사일 것 같아? 괜찮아? 틀려. 그치, 형용사죠. 왜냐면 바디는 명사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다. 자, 몸의 기능의 균형으로서 정의됩니다. 그럼 항상성에 적어보자. 일단 내가 정의는 한번 말해줄게. 일단 중요한 점만 적어볼게요. 자, 항상성이란 생물체가 여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것. 알겠죠? 내 몸의 상태가 원래 이 정도다. 그럼 이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게요. 몸 기능의 균형.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어? 봐봐. 처음에 고통이랑 쾌락이 한 장소에 일어난대. 근데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한대. 그럼 이제 어떤 내용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말 해야 돼? 고통이 너무 많으면 뭐 쾌락을 추가해주고, 쾌락이 너무 많으면 고통을 추가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보통 현대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많게 쾌락이 너무 많게? 고통이 너무 우리 서유리는 고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사는데? 어떤 거 같아? 그러니까 쾌락을 얻기가 쉽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 기기 때문인데, 뭐 스마트폰, 쇼츠 이런 거 때문인데, 그런 말 있잖아. 쇼츠 많이 보면은 그 평소에 이런 좀 기쁨을 얻기가 힘들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나 혹시? 없어요? 네. 그 쇼츠, 애들은,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을 거야. 애들이, 나는 딸한테 쇼츠는 절대 못 보게 하거든? 근데 몰래 좀 보는 것 같긴 한데. 못 보게 하는 게, 이걸 보면 이제 도파민이 머리에서 막 생성되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은 쾌락의 도파민이야. 근데 그러면 뇌에서 뭘 뿜어내야 돼? 고통을 뿜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애들이 그걸 끄게 하면 진짜 거의 발작을 해. 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거 보면 막 할머니랑 엄마랑 때리잖아.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본인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 without the body's effective compensatory mechanisms. 자, without 제목 해볼게요. 뭐뭐 없이? 근데 뭐 없이? 몸의 compensatory 하면 무슨 뜻? 그치, 보상의. 메커니즘은 기제. 자, 신체의 효과적인 보상 기제가 없다면, 갑자기 왜 보상이야? 그러니까 보상이 어떤 거예요? A라는 걸 했을 때 B라는 보상을 주는 거잖아. 그 반대급부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많아? 그럼 쾌락을 줘. 쾌락이 많아? 고통을 줘. 이게 보상 기제인 거예요. 알겠죠? 내용이 어렵다 얘들아. 만만치 않다. 그럼 효과적인 거 맞나? 맞지? 우리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알아서 해주니까 효과적인 거죠.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될까? without이잖아. 앞에 없다면 우리 몸이 균형을 잃겠지. 자, 그리고 그것은 may cushion. 자, 그러면은 위치의 선행사는 뭐인 것 같아? 그치. 컴펜세토리 메커니즘이죠. 자, 이거 노란색 해보고, 자, 이거는 효과적이다 라는 것도 어휘 챙겨가고요. 자, 그 보상 기제는 아마도 쿠션, 포텐셜, 하이스, 앤드 로우스. 그러면 이 위치는 무슨 관계대 명사일까? 주격일 것 같아. 그냥 메인은 무조건 동사일 거 아니야. 그럼 쿠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동사란 얘기 아니야? 도대체 쿠션은 동사로 무슨 뜻일까?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야. 이게 좀 완충제 역할을 하다 이런 거야. 충격을 완화하다. 자, 그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였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어와 좀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시험에 나와. 그럼 어떤 단어가 좋을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요런 단어 어때요? ease, 완화시키다. 그래서 여기서 쿠션은 꼭 의미를 알아둬야 돼. 완화시키다. 그래서 뭘 완화시킨다 이런 보상 기제가 포텐셜, 잠재적인 하이스 앤 로우스. 그쵸, 변동인데 높고 낮음이니까 약간 최고치, 최저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잠재적인 변동을 완화시킵니다. 아니 왜냐면은 맨날 하이스만 쭉 하면 사람이 이상해질 거 아니야. 너무 로우스만 쭉 하도 이상해질 거 아니야. 우울증 걸리고. 알겠죠? 자, 지금까지 이해됐어? 만약에 그런 효과적인 보상의 기제가 그 기제라는 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 없으면 고통이 있으면 쾌락을 주고 쾌락이 있으면 고통을 주고 하는 게 없으면 근데 그것은 어떤 건데? 잠재적인 변동을 어떻게 해주는 건데? 완화시켜주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건데 됐죠? 자,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 사실 이 위드아웃을 내가 뭐뭐가 없이 이렇게 해석하긴 했지만 뒤에 보면요 We would not be capable 굳이 would를 썼단 말이야. 조동사 과거를 이유가 뭘까? 이 위드아웃의 정체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가정법이기 때문이야. 가정법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주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형태가 어떻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어떻게 생겼는지 해보자. 내가 빨리 쓸게요. if 주어 그 다음이 중요하지. 뭐 쓴다? 과거 동사. 그렇지. 아니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동사 쓰면 돼. 그 다음에요? 주어 그 다음 뭐 쓰지? 꼭 써야 되는 거. 조동사 과거를 꼭 써줘야 돼. 과거. 그 다음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 써야 돼? 무조건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요게 이제 if 가정법 과거고 요거는 뭐에 대한 가정?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은 현재를 해야 돼. 과거를 썼다고 해서 뭐뭐 했다면이 아니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무슨 가정법이 나왔다? without 가정법이 나왔어요. 근데 without 가정법 과거일 것 같아?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일 것 같아? 뒤에 보니까 어때?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뭐예요? 가정법 과거의 주절과 똑같이 생겼잖아. 맞지?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그래서 얘는 without 가정법 과거. without 가정법 과거. 근데 가정법은 어떨 때 써? 그치, 가정할 때. 가정한다는 건 뭐죠? 조건이랑 좀 다른 점이 뭐죠? 실제 사실과 반대로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남자라면 이런 거예요. 여자야. 또 그러면 또 애기들은 남자잖아요 이러는데 여자예요. 자, 그래서 실제 사실과 반대인지 맞는지 보자. 만약에 그런 보상 기제가 없다면, 자, 우리 그런 보상 기제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인 거야.
있겠죠. 현실과 다르게 얘기한다. 반대로 얘기한다. 자, 근데 위자학 가정법이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약간 이게 시험 내기 좋아하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함영고가 엄청 좋아하고 요거를 목강고에서는 내가 나온 적이 있는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 아유 준서 우리 졸려 미쳤나봐. 준서야 위자학 가정법 과거 변형 얘기해. 일단 어떻게 생겼어? 위자학 가정법 과거는 위자학 다음에 뭐 쓰게? 주어? 그 다음 동사 쓸 거야? 위자학 전치사인데 위자학 다음 뭐 써요? 전치사라고. 그럼 뒤에 뭐 쓰겠어? 명사 쓰겠지. 얘는 위자학 명사 이게 끝이야. 그 다음은 다 명사 수식이에요. 여기 주어 동사 넣으면 안 돼. 잘 기억해. 뒤에는 그냥 똑같아. 이 주절은. 괜찮죠? 뜻은 뭐뭐가 이 명사가 없다면 주어가 저 동사 할 텐데. 와, 나 오늘 저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왜? 이게 괜찮아. 왜?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거 변형해보자. 자, 우리 졸린 준서가 빨리 해. 알 거 아니야? if. 아니야. 아니야. if는 맞아. 혹시 아는 사람 있어? 그거야. 근데 if it had not been for은 위자학 가정법 과거 완료. 왜냐면 had not been for, had pp가 붙었잖아. 과거 완료고 if it were not for 명사.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기에 단어를 주고 만들려고 하잖아. 애들이 진짜 희한한 거 만들거든. 막 난리도 아니야 이거 가지고 만들려 하는데 알고 있으면 너무 만들기 쉬워요. if it were not for 명사 정해진 표현이야. 근데 이게 도치가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5초밖에 안 걸릴까? 그쵸? 그 if 도치는 if를 없애고 의문문 없으면 끝. 그쵸? 왜 이렇게 혜지쌤이 얘기해 주셨어? 아니 얼마나 혼나가지고 해주시면 아 그래 기억이 났어. 다행이네. 이게 혼나면 또 기억이 나잖아. 그래서 도치해서 근데 왜 준서는 안 혼났어 몰라. 안 혼나봐요. 준서야 were it not for 명사. 아 너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나 보구나. 아니야? 없어? 2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에서 아 진짜 나왔었구나. 자 그래서 요 변형의 형태를 좀 기억해 주세요. 외워주세요. 뒤에는 똑같이 쓰면 돼요. 자 계속 가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 if it were not for 하고 뒤에 그냥 다 명사 쓰면 돼. 이거 without 다음에 길긴 길어도 다 명사야. 그치? 보상 기재 저거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수식이잖아. 알겠지? 자 이제 주절 갈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보상 기재가 없으면 근데 그것은 우리 변동을 좀 완화시켜 주는데 뭐 한다? We would not be capable of surviving. 자, 이 capable이 너네 선배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서술형이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애들이 capable 있잖아. 동사인 줄 알고 capable에다가 막 S 붙이고 난리가 났어. 근데 capable은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 얘는 세트야 항상. 어떻게 세트야? be capable of가 세트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be capable of가? 어떻게? 뭐뭐를 할 수 있다. 잠시만. be capable of 뭐뭐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urviving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다야 없을 것이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not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not이 있다는 가정하에 얘가 capable이 되어야 한다. 뭐 23번 아니야. 자 계속 할게요. 자 4번 Pleasure and pain ar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이 문장이 지금까지 문장도 다 중요하고 주제가 조금씩 들어가 있었지만 4번 문장이 주제문이요. 자,
주제문은 주제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주제라서 중요하지만 어휘, 빈칸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부분. 갈게. Pleasure and pain are. 쾌락과 고통은. 자, 이때 like는 좋아하다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뜻? 뭐뭐? 같다. 같은에서 비동사 붙여서 같다. 자, 뭐랑 같다? Two sides. 두 개의 면과 같아. 뭐의? 같은 동전의. 이걸 뭐라고요?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전이어야 돼? 다른 동전이어야 돼? 같은 동전이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랑 거의 하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에서 이렇게 다른 면이란 말이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거보다 뒷부분이 중요해요. 빈칸은 여기서 출제됩니다. 자, 일단 줄 한번 쳐볼게. 고통과 쾌락은 동전의 양면이다. 자, they seem to work together. 이때 they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고통과 쾌락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쾌락이 먼저 쓸게, 쾌락 먼저 쓸게. 쾌락과 고통을. 그래서 해석 쓸 때 그것들은 이라고 해주세요. 자, seem 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 해?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근데 seem 다음에 동사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그 시험에 기출 보면 꽤 나와. seem 다음에 동사는 뭐 써줘야 돼요? 무조건 to 써줘야 돼. 근데 이게 to가 그래, to가 이거 무조건 to 써줘야 돼요. 자, 그것들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work together. 함께? 그쵸,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동하다 정도로 가면 좋은데 안 써도 돼요. 자, 함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맞아? 함께 작동하는 거? 둘이 거의 쌍둥이 같은 거야.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얘가 너무 과도해. 그러면 보통이 또 일을 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work together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are heavily reliant on one another. reliant는 무슨 뜻이에요? 의존하는. 그래서 heavily는 무슨 뜻? 무겁게니까 매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매우 의존하는 것 같아. 누구에게? one another, 서로에게 매우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야? 아니구나. 자, R은 지금 뭐랑 병렬인데? 투부정사랑 병렬이 아니네. 그랬으면 B라고 나왔어야 되네. 뭐랑 병렬이야? seem이랑 병렬이네. 그쵸? 병렬을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너희는 뭐 대강 표시해도 돼. 아이고. seem 그 다음에 are 이렇게 병렬이네. 그래서 seem이 첫 번째 동사, are이 두 번째 동사. 자, 중요한 부분은 아까 함께 일한다는 부분, 그리고 의존한다는 부분, 서로에게. 그리고 의존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와야 되겠지? heavily. 매우 의존한다. 서로에게. one another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왜 또 그리고지? keep balance? 그럼 keep은 뭐랑 병렬인 것 같아? 어떻게? 그쵸. seem이랑 병렬이죠. 아니, 보통은 병렬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을 때 마지막에만 and를 쓰는데 and가 둘 다 적혀 있어서 좀 이게 이상하다. 뭐랑 병렬인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석을 해보면 그냥 주어가 지금 쾌락과 고통이고 얘가 지금 첫 번째로 같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 쾌락과 고통은 두 번째로 서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 마지막 세 번째 쾌락과 고통은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여가 아니라 미안해. 서로 의존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자, 마지막 keep이 세 번째 동사. V3. 주어는 계속해서 쾌락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밸런스 이거 노란색 표시 해주고요. 그러면 빈칸이 그대로 안 나오잖아. 바뀌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핵심은 뭐야? 어떤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선지에서 이걸 골라야 돼?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쾌락과 고통은 서로 의존해가지고 서로 일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춘다. 이게 들어가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정리해줄게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답이냐면 쾌락과 고통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아니면 서로 함께 일을 해서 작동을 해서 표현이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의 균형을 맞춘다. 서로의 균형을 맞춘다. 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전체적인 내용은 고통과 쾌락이 중심 소재고, 이 고통과 쾌락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고통과 쾌락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처리된다. 근데 이 고통과 쾌락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항상성을 이제 정의한 게 우리 몸의 기능의 균형이다. 또는 보상기제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보상기제가 있기 때문에 기능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께 작동해서 이제 뭐 의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다 같은 말이야. 패러프레이징이에요. 다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균형을 유지한다.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완해준다. 자, 여기까지 했다. 힘들지? 잠깐만 쉬자. 2분만 쉴게.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내용은 이해됐으니까. 얘들아, 내용이 이해된 것 같아가 아니라 확실하게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스스로 잘 모르겠으면 친구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 자, if 세모해보자. 만약에 you imagine pleasure and pain, 네가 상상한다면 쾌락과 고통을 as 뭐뭐로, 뭘로? two opposite points on a scale. 스케일이 뭐죠? 저울, 그쵸? 저울의 두 개의 opposite point, 반대의 지점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고통이랑 쾌락은 반대의 지점인가 아닌가? 맞죠? 그치? 그냥 일반적인 고통과 쾌락의 정의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와, 우리 저울 위에 두 반대 지점에 고통과 쾌락을 올려놨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야. 맞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끊고요. 자, you can easily understand. 지금까지 내용이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울 얘기를 하면서 좀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재진술이야. 자, 너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법은 뭐 어려운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잡아보자면, 대시 먼저 좀 이따 갈게요. 자, 뭘 쉽게 얘기해요? as one of the two points rises, the other must correspondingly fall. as 이거는 뭐지? 뭐죠? 잠깐만, 대시 나왔으니까 일단 뒤에 뭐 나와야 돼? 대시 나왔으니까 뒤에 문장 같은 게 나와야 돼, 그죠? 근데 as는 이건 문장인 것 같은데 좀 아니잖아. 왜 아니야? 지금 대세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이잖아. 왜요? that도 접속사, as도 접속사. 아니, as 접속사 맞잖아. 왜냐면 as 나오고 주어 다음에 rise 동사 나오네. 그럼 이런 거는 뭐라 했죠? 접속사 두 개 나오면 무조건 삽입.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삽입이야? as부터 rises까지가 삽입이에요. 그래서 as를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자, 뭐 할 때 주어가 이렇게 되네. 두 지점 중에서 한 지점이,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 중에서 하나가 뭐 할 때, rise가 무슨 뜻이었어? 올라가다, 그치? 오르다. 이건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그냥 주어가 올라가다, 끝. 목적어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인 거야. 접주동. 요거가 부사절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어가 지금 원이잖아. 그러니까 라이즈에다 s 붙여줘야 되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니네가 잘 모르겠지. 그럼 이렇게 해볼게. 고통과 쾌락을 저울의 두 지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가 올라갈 때, 아니 올라갈 때, 그럼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줘야 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올라가면 내려가겠지.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그리고 원이랑 디아들 요 세트 알죠?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들이야. 반드시 correspondingly 그에 따라서 뭐 할 거야? 떨어질 거야. 자,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거는 항상 어휘 포인트입니다. 괜찮아요?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내려간다는 거는 너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저울 위에 올라갔다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거는 두 개가 다른 성질을 가진 거니까. 자, 그래서 대세 정체는 접속사죠.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주어, 동사 떨어지다. 주어가 떨어지다.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자, 이제 6번 문장 갈게. We have all heard. 우리는요,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게 have heard가 동사야. have가 줄여져 있는 거고요. 자, 어떤 표현을 우리는 모두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no pain, no gain. 이 말 많이 들어봤지. 이거 원래 뜻은 뭐야?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게 이런 거잖아. 니네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서 진짜 찐으로 고생을 해야지 얻는 게 있지.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쓰였어. 그쵸? 그래서 이거 보면 얘가 밑줄 의미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자, 한번 써보자. 자, 이거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속담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글의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 밑줄 의미. 그럼 여기서 no pain, no gain은 무슨 말일 것 같아? 그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쾌락은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알겠죠? 그 얘기야. 이걸 되게 다른 말로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아, 좀 작나? 너무 글씨가 흐리나? 고통 없는 쾌락은 없다. 뭐 쾌락 없는 고통은 없다. 다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 그럼 내가 써볼게. 일단 쓰지 마봐. 고통은 심리적 균형의 필수적. 들어서 시험 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고통은 심리적 균형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생각해. 맞죠? 지금 전체 문맥상에서 이런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 읽으면 알겠지만 약간 이런 기조야. 우리 현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쾌락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균형을 맞추려면 좀 고통이 어쩔 수 없이 나올 거야. 이런 얘기에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고통이 많다기보다는. 그래서 고통은 심리적 균형의 필수적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걸로 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 요 둘 다 쓰세요. 자, 첫 번째 줄로 나오면 쉬운 거고 두 번째 줄로 나오면 좀 어려운 거고. 고통은 심리적 균형의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고통과 쾌락은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 준우 썼어? 별표가 너무 약하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빨간색으로 할 거야. 자, 7번 할게. Well, 그렇다면 자, according to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인 닥터 안나에 따르면 끊을게요. There may be some truth to these words. 자, 이 이야기가 no pain, no gain이 거짓말. 왜 안나 나와서 웃었어? 그렇구나. 고마워 웃어줘서. 자, 이것은 아마도 진실일 거야, 거짓일 거야?
지금 내용상 이거는 진실이야. 알겠죠? 이 어휘 포인트. 나도 놀랐어. 읽다가 안나야 이러면서. 안나가 많아. 자, 계속 해볼게요. 8번. She says that. 그녀는 말합니다. 자, 우리의 attempt 무슨 뜻이죠? 시도. 근데 attempt 다음에 to는 왜 쓰지? 지금 이 attempt는 명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려는 시도.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뭐 하는 시도? escape. 도망가는 시도. 근데 escape는 지금 명사가 아니라 얘는 동사로 썼잖아요. 뭐뭐 하는 것에서 도망가다,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할 때 escape는 뒤에 동명사만 써줘야 돼. 동명사만 써줘야 돼요. 그래서 being이 되는 거야. to be가 아니라 to be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따르면, 말에 따르면 이게 진실인데, 걔가 말했어, 그 닥터가. 우리의 시도가. 근데 무슨 시도가? 어디에서? 도망가려는 시도는. 그럼 어디서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지? 지금 글의 문맥상? 우리는 뭐 어디서, 그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지. 좀 이해해. 그래서 미저러블. 뭐죠? 비참한. 근데 왜 비참한에서 도망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참한 상태인 것에서 이렇게 될 거야. escape 다음에 명사를 써줘야 되니까. 형용사를 뭘로 만들었어? 동명사를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지금. 준우! 저는 잘 보셨어요. 진짜로? 땅 보고 있던데? 아니, 맞아! 내가 너 땅 보는 거 보고 얘기한 거야. 그럼 내 눈이 잘못된 거야? 대답 못하겠지? 아니 진짜. 알았어. 그럼 얘기해봐. 네. 싸우자. 자, 그래서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이게 뭐라고? 비참한. 그래서 비참한 탈출하다는 이상하니까 비참한 것에서 탈출하다 하려고 동명사 썼다고요. 토부정사는 안 된다고 escape 때문에. 노란색 해주고. 자, 비참한 상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시도는 그럼 지금 주어가 뭐였어? 막 복잡하지만 attempt가 주어져. 그러니까 동사 어떻게 해줘야 돼? is가 아니라 are 해줘야 되지. 이거 문제 낼 거 엄청 많다. 그럼 해보자.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태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우리의 시도는 이제 뒤에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 너희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뭐해? 막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하잖아. 그런 거는 사실은 뭐다?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자, 사실은 in fact 바로 하고. 자, 동사가요. 동사가 making까지네. 사실은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런 시도는 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아, us, even, more, miserable 몇 형식? 5형식 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들고 있는 중이다? 훨씬 더 비참하도록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좀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비참하게지만 목적격 보어자리기 때문에 부사 쓰면 안 돼요. ly 쓰면 안 돼. 형용사 써줘야 돼. 그리고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분은 훨씬인 거 알지? 비교급 강조. 명수 파이어.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9번. 이거 지워도 감기 걸렸구나. 맞지? 네.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쾌락을 추구했는데 왜 더 비참해지는 거지? 왜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제 재서줄. 뭐 때문에? 왜? 그냥 쾌락을 막 많이 느끼고 즐거움이 좋잖아. 뭐 때문에? 그렇지, 항상성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 볼게요. This is because pain is actually an essential component of our ability.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essential, 필수적인. 선생님 발음 잘못하는 거 아니야. essential이 아니라 원래 발음이 essential이에요. 자,
자, 필수적인 컴포넌트 뭐라고?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필수적인 거 맞아요? 고통이 맞죠? 고통이 있어야 항상성이 유지되니까. 자, 뭐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야? 우리의 능력의.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능력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자, 뭐 하는 능력의 필수적인 부분이야? To maintain. 자, ability 다음에 투부정사는 무조건 형용사 적용법. 그래서 뭐 하고자 하는 능력? Maintain a neutral state. 그쵸.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능력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능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 맞아? 이게 바로 뭔데요? 밸런스잖아. 그죠? 너무 고통도 아니고 너무 쾌락도 아니고 그 중간. 그래서 이 중립적인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고, 스테이트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 allowing? 이 잘못된 거 아니야? allowing 그리고 allowing이라니 end가 없든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동사 병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allows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paying이랑 병렬해가지고 읽어볼게요. allowing it will in turn reset our internal scale. 이 allowing의 정체는 왜 ing가 없었을까? 선생님이 오타를 냈을까? 왜죠? 주어입니다. 그쵸? 얘가 만약에 주어라는 걸 모르면 만약에 여기에 is 다음에 allows하고 s 붙어 있잖아? 그럼 얼마나 또 보기 좋게? 알겠죠? 꼼꼼하게 기억할게요. 자, 해석을 해볼게. 자, allowing이 동명사 주어고요. 어머나. 자, 허락하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럼 여기서 그것을 뭐지? 좀 이따 볼게. 자, 동사는 will turn reset이네. 진짜 잘 안 되냐? intern은 그냥 괄호하세요. 부사 수식이야. 결국이란 뜻이고, 결과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결과적으로. reset은 뭐야? 다시 설정하다. 알겠죠?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정하는 걸 할 것입니다. 뭘 다시 설정할 거예요? 우리의 인터널 스케일, 내부의 저울을 다시 설정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데? 내려간 걸 다시 맞춘단 말이야. 자, 다시 그 내부의 저울을 설정할 것입니다. 어디로 설정할 거예요? 균형으로. 균형 상태로. 해석할 때 어색하면 균형의 상태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내 마지막 질문 이거였어. 25지. 뭐를 허락해야 우리 몸이 다시 균형의 상태를 맞추지? 우리 몸의 저울이? 뭘 허락해야 되죠? 고통을 허락해야.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통을 얘기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고통을 허락하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 내용상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댐이라고 바꿔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댐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고통은 지금 앞에서 계속 뭘로 나왔는데 단수로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지?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죠? 네. 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함께 작동해서 균형을 맞춘다까지 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예시예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저울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저울 비유를 좀 들자면, 하나가 올라가면, 라이즈 하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 잘 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쾌락을 추구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고통이 더 많아진다. 왜? 왜 쾌락을 추구하면 고통이 많아져? 이게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거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항상성 때문에요. 그걸 어떻게 했나. 네, 이유. 마지막에. 고통이 균형 또는 뭐 중립의 상태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짜 의외로 친절하지. 막 잘 안 보이면 크게 해줘. 서울대 눈을 못 맞춘다.
잘 안 쓰는 거 없나 한번 확인할게요. 없네요. 됐죠? 자, 아까 쿠션에 우리 별표 했었나? 쿠션에 별표 한번 좀 해보죠. 주제 쓸게.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쾌락과 고통은 서로를 뭐 한다고 하면 좋을까? 우리 왜 이렇게 안 오나 했어. 빨리 좀 치자. 서로를 뭐 한다? 이런 말 뭔지 알아? 만약에 얘가 플러스가 너무 많아. 그럼 깎아서 마이너스 만들어서 좀 다시 0으로 만들고. 이거 뭔지 알아요? 그 상쇄한다는 표현 알아? 상쇄. 그러니까 서로 깎아가지고 0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여기. 일단 너희 카운터 하면 무슨 뜻이 있지? 카운터픽 이런 거 있잖아. 반대라는 뜻이 있잖아요. 카운터 액션 오브 pleasure and pain in maintaining stability. 그럼 카운터 액션은 무슨 뜻일까? 반작용, 중화작용, 뭐 아니면 반작용,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상세하다 요 단어 좀 몇 개 할게요. 일단 중화시키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뉴트럴라이즈. 중화시키다 쓸 수 있어? 쓸 수 있죠. 서로를 중화시키는 거지, 깎는 거지, 중간으로 만드는 거죠. 자, 다음 상세하다 단어 적을게. 카운터 액트.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건 옵셋.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옵셋이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마지막 이 단어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아둡시다. 리딩까지. 자, 23번 끝.